김창수에게 70평생은 견고하게 쌓아 올린 탑과 같았다. 흐트러짐 없는 일상, 소박하지만 정성 어린 식탁, 그리고 무엇보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한 아내 이미영과의 변함없는 사랑이 그 탑의 가장 굳건한 주춧돌이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그는 일어나 정원 뒤편의 작은 텃밭으로 향했다. 가지런히 심어진 상추와 깨잎에 물을 주고 제멋대로 자란 잡초를 뽑아내는 시간은 그에게 세상의 모든 혼란으로부터 벗어나는 명상과도 같았다. 흙내음과 풀내음이 코끝을 스치면 젊은 날 이미연과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던 순간의 풋풋한 설렘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의 아내 미연은 늘 그랬듯 그가 텃밭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쯤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해 두었다. 은은한 국화차 향이 작은 부엌을 가득 채우고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새벽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다.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시간. 그들은 굳이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다. 서로의 눈빛과 작은 미소만으로도 지난 세월의 깊은 신뢰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창수는 가끔 미연의 손을 잡았다. 쪼글쪼글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함께 겪어온 모든 희로애락이 담겨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꿈꾸던 삶의 전부였다. 평화롭고 따뜻하며 변함없는 창수는 검소한 사람이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퇴직 후에도 남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연금을 모았다. 하지만 그는 그 연금의 일부를 아내 몰래 빼돌려 매달 한 아동보호센터에 기부했다.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에게는 남을 돕는 행위 자체가 삶의 의미를 더하는 일이었다. 그는 그 센터의 아이들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아픔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랐다. 그의 선의는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는 오직 그만이 아는 작은 비밀이었다. 그는 이 행동으로 인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된다고 믿었다. 어느 날 오후였다. 창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돋보기를 쓰고 신문을 읽고 있었다. 미연은 옆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익숙하고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그때 미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미연은 깜짝 놀란 듯 뜨개질을 멈추고 황급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흘끗 본 미연은 창수의 시선을 의식한 듯 재빨리 휴대폰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았다. 창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했지만 미연의 행동에서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평소와 달리 무언가 숨기는 듯한 모습이었다. 미연은 잠시 뒤 화장실로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갔다. 문이 닫히고 희미하게 미연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창수는 인상을 찌푸렸다. 무슨 통화이기에 화장실까지 가서 하는 걸까? 그날 이후 미연은 휴대폰을 유독 가까이 두는 버릇이 생겼다. 예전에는 식탁 위나 거실 한 구석에 무심하게 놓여있던 휴대폰이 이제는 미연의 손에서 거의 떨어지지 않았다. 잠시라도 자리를 비울 때면 휴대폰을 옷주머니에 넣거나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다. 창수는 미연의 이런 변화를 감지했지만 애써 외면하려 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였다. 그에게 미연은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스러운 존재였다. 그녀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길 리 없었다. 아마 나이가 들어 예민해진 자신의 착각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불안감은 끈질겼다. 밤늦게 잠에서 깨면 미연이 안방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을 몇 번이고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해할 수 없는 쓸쓸함과 동시에 깊은 고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창수는 말을 걸려다가도 그녀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깊은 침묵에 이내 입을 다물었다. 그는 차마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 질문이 불러올지도 모르는 파장이 두려웠다. 어느 날 미연이 병원 검진을 위해 잠시 집을 비웠다. 창수는 미연을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와 홀로 남았다. 적막한 집 안에서 창수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평소 미연이 앉아있던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그때 소파 쿠션 아래에서 미연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창수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미연이 병원에 두고 간 것 같았다. 그는 곧바로 미연에게 전화를 걸려 했다. 하지만 화면에 뜨는 알림 메시지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새로운 메시지, 힐건.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번호는 낯설었다. 창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는 알림을 눌렀다. 화면에는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다. 나 오늘 돌아가 보고 싶었어. 창수의 눈이 크게 뜨였다. 나 오늘 돌아가. 이 문장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메시지 같았다. 보고 싶었어라는 문구는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대체 누구지?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낼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그는 손가락을 움직여 메시지를 더 읽어보려 했지만 미연이 설정해둔 비밀번호에 막혀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었다. 창수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념들이 교차했다. 젊은 날, 자신이 알지 못했던 미연의 과거가 있었던 걸까 아니면 지금 그녀의 마음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걸까? 40년이라는 세월이 쌓아 올린 신뢰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 마치 뜨거운 숯덩이처럼 느껴졌다. 그는 휴대폰을 소파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배회했다. 익숙했던 집안 풍경들이 낯설게 느껴졌다. 미연의 손길이 닿았던 모든 것들이 그의 눈에는 의심의 대상으로 보였다. 벽에 걸린 결혼사진 속 활짝 웃는 미연의 얼굴이 그를 비웃는 듯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배신감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자신이 알던 아내 이미연이 과연 누구였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오후, 늦게 미연이 병원에서 돌아왔다. 창수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미연은 휴대폰을 찾으며 어휴, 깜빡하고 병원에 두고 왔나 했네. 라고 말했다. 창수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건네주었다. 미연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휴대폰을 받아 들고는 창수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창수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의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다. 그날 밤, 창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의 휴대폰에서 본 낯선 메시지가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나 오늘 돌아가 보고 싶었어. 이 문장은 그의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주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미연의 옆으로 다가갔다. 미연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창수는 그녀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볼까 하는 유혹에 시달렸다. 하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4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그의 손목을 붙잡는 듯 했다. 다음 날 아침,
장수는 미연에게 평소처럼 대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흘렀다. 미연은 그런 장수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듯 했다. 장수는 아침 식사 내내 미연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장수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려 애썼다. 그러나 미연의 눈빛은 너무나도 깊어 아무것도 읽어낼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장수는 결국 미연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보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다. 미연이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장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는 미연의 생일, 결혼기념일 등 예상할 수 있는 모든 비밀번호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장수는 절망했다. 미연이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비밀을 감출 수 있다는 사실에 더 큰 배신감을 느꼈다. 그때 문득 오래전 미연이 농담처럼 했던 말이 떠올랐다. 여보, 만약 나한테 무슨 비밀이 생기면 당신은 절대로 못 찾을 걸 나는 아주 특별한 비밀번호를 쓸 거거든. 장수는 그 말이 그저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것은 어떤 경고였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장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다. 그의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미연이 매일 아침 뜨개질을 하며 흥얼거리는 옛가요의 첫 소절에 해당하는 숫자를 눌렀다. 멜로디에 담긴 숫자들이었다. 띵동, 휴대폰 화면이 활짝 열렸다. 장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메시지함을 열자 낯선 번호로부터 온 수많은 메시지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 메시지들은 짧았지만 하나같이 깊은 유대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엄마, 보고 싶어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사랑해요, 엄마. 그리고 가장 최근 메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엄마, 나 오늘 돌아가. 보고 싶었어. 장수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엄마. 그 단어는 그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외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내의 외도가 아니었다. 아내에게는 자신 말고 다른 자식이 있었다는 말인가. 4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자식의 존재. 장수는 메시지 기록을 더 거슬러 올라갔다. 수년 동안 이어진 대화들, 그리고 발신자 번호 아래에 저장된 이름은 한빈이었다. 한빈, 그 이름은 장수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한빈은 그들의 아들 이름이었다. 20년 전 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외동아들 김한빈. 장수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들이 살아있었다. 미연은 이 모든 사실을 20년 동안 자신에게 숨겨왔다. 왜 그녀는 자신에게 이 엄청난 비밀을 말해주지 않았을까? 배신감과 함께 아들을 잃었다는 슬픔 속에서 홀로 고통받았던 지난 20년의 세월이 억울하게 밀려왔다. 미연은 그 시간 동안 아들과 비밀리에 연락하며 지내왔던 것이다. 장수는 휴대폰을 움켜쥐었다. 그에게는 아내의 외도보다 더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아들이 살아있었다는 기쁨과 함께 아내가 그 사실을 숨겼다는 배신감, 그리고 지난 세월의 고통이 뒤섞여 그의 심장을 마구 흔들었다. 그의 온몸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혼란으로 가득 찼다. 40년 결혼 생활의 모든 것이 거짓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제 이 충격적인 진실에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가야 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 수 있었다. 자신의 평온했던 삶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창수의 손에서 떨어진 휴대폰은 차가운 마루바닥에 부딪히며 미세하게 진동했다. 화면에는 아들 한빈의 이름 3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엄마, 나 오늘 돌아가. 보고 싶었어. 그 문장은 칼날이 되어 창수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듯 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이 아니었다. 아내에게는 자신 말고 다른 자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20년 전 죽었다고 믿었던 외동아들 한빈이 살아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아내 미연이 그 엄청난 비밀을 20년 동안 홀로 간직하며 살아왔다는 잔혹한 진실이 창수의 뇌리를 강타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세상이 통째로 흔들리는 듯했다. 지난 20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술로 밤을 지새우고 아내와 함께 서로를 위로하며 겨우겨우 버텨왔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거짓처럼 느껴졌다. 아내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침묵했던 것이다. 왜 그랬을까? 배신감, 분노,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혼란이 뒤섞여 창수의 심장을 짓눌렀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다. 미연과 한빈의 메시지 기록을 위로 스크롤했다. 엄마, 건강 조심하세요. 엄마, 돈 좀 보내주세요. 엄마, 이번 달에 일이 잘 안 풀려요. 자식과 부모 사이에 오가는 지극히 평범한 대화들이었다. 그러나 창수에게는 그 평범함이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았다. 아들이 아프고 힘들 때, 아들이 돈이 필요할 때, 아들이 보고 싶다고 말할 때, 그는 그 모든 순간에 함께하지 못했다. 아내는 그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며 자신을 철저히 배제했던 것이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연이 병원에서 돌아온 것이다. 창수는 황급히 휴대폰을 감추고 소파에 앉았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했지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얼굴은 굳어 있었다. 미연은 창수의 얼굴을 힐끗 보더니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네요. 라고 말했다. 창수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라고 얼버무렸다. 미연은 창수의 말을 믿는 듯 평소처럼 주방으로 향해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창수는 수많은 질문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내뱉을 수 없었다. 당장이라도 그녀를 붙잡고 모든 진실을 쏟아내라고 다그치고 싶었지만 그의 입은 얼어붙은 듯 닫혀 있었다. 저녁 식사 내내 창수는 미연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그녀는 평온해 보였다. 평소와 다름없이 그의 밥그릇에 반찬을 놓아주었고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건넸다. 창수는 그런 미연의 모습을 보며 더욱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자신을 속일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이 그녀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었고 자신만이 이 엄청난 비밀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던 것일까? 창수의 젓가락질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음식은 모래알처럼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TV를 보던 중 미연은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화장실로 향했다. 창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손은 본능적으로 휴대폰으로 향했다. 그는 조금 전 자신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눌렀다. 화면이 열리자 그는 곧바로 한빈과의 통화 기록을 찾아보았다. 수많은 통화 기록들. 통화 시간은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다양했다. 그는 마지막 통화 기록을 눌러 음성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했다. 아쉽게도 음성 메시지는 없었다. 창수는 한빈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를 눌렀다. 한빈의 프로필 사진이 떴다. 사진 속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분명 앳된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젊은 시절 자신의 얼굴과 닮아 있었다. 창수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20년 만에 처음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화면 속 아들의 얼굴을 쓸어보았다. 사진 속 아들은 조금 마른 듯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살아있었다. 자신의 아들이 살아있었다. 슬픔과 동시에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왜 미연은 그에게 이 모든 것을 숨겼을까?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자신만 몰랐다니. 그는 지난 20년 동안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아내는 그런 그를 지켜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미연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창수는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날카로웠다. 미연은 창수의 시선을 피했다. 왜 그래요? 여보, 왜 그렇게 나를 쳐다봐요? 미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창수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당신, 한빈이 살아있는 걸 알고 있었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미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손에 들린 뜨개질 바늘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미연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여보, 한빈이는 이미 죽었어요. 개어진 말마 휴대폰 다 봤어. 한빈이하고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전부 다 봤어. 창수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그는 지난 20년간 쌓였던 모든 분노와 억울함을 토해내듯 미연에게 소리쳤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2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 죽은 아들 때문에 술에 절어 살고 매일 밤 울면서 잠들고 당신은 그 모든 걸 알면서도 날 속였어. 미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창수의 다리를 붙잡았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말할 수 없었어요. 정말 말할 수 없었다고요. 미연은 흐느끼며 창수의 옷자락을 붙들었다. 그녀의 몸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무엇 때문에 말할 수 없었어?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아들이잖아. 나도 아빠잖아. 창수의 목소리는 울음과 함께 갈라졌다. 그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미연은 눈물을 닦으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게 이재호 때문이었어요. 선우그룹 이재호. 그 악마 같은 자식 이재호. 그 이름이 창수의 뇌리를 스쳤다. 이재호는 창수가 운영하던 작은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장본인이었다. 수년 전 창수의 회사가 개발하던 기술을 빼돌리려 했고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했던 자였다. 결국 창수의 회사는 파산했고 창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나 창수는 이재호의 이름이 아들의 실종과 연관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미연은 흐느끼며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20년 전
한빈은 대학생이었다. 당시 한빈은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이재호의 아들 이중희와 시비가 붙었다. 이중희는 평소에도 패악을 부리던 망난이었고 한빈은 그에게 폭행을 당했다. 한빈은 정당방위로 이중희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이재호는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빈을 살인미수범으로 몰아세웠다. 이재호는 막강한 권력과 돈을 이용해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들을 매수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이재호의 손아귀에 있었고 한빈은 모든 혐의를 뒤집었을 위기에 처했다. 그때 이재호가 미연에게 찾아왔다. 당신의 아들을 감옥에 보내고 싶지 않다면 모든 것을 덮고 떠나라.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 아들뿐만 아니라 당신 남편의 목숨까지도 위험해질 것이다. 미연은 아들과 남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이재호의 협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한빈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그가 죽은 것처럼 위장했다. 그리고 창수에게는 차마 이 모든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이재호의 그림자가 너무나도 거대하고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홀로 아들의 생존을 확인하며 죄책감과 공포 속에서 20년을 살아왔던 것이다. 창수는 미연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몸이 굳어버렸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슬픔이 가득했다. 이재호, 그 악마 같은 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했다. 회사, 아들의 삶, 그리고 아내와의 신뢰까지도. 창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이재호를 향한 복수심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한빈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데 창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미연은 흐느끼며 말했다. 지금 공항에 도착했을 거예요. 오늘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창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들이 살아있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는 미연을 일으켜 세웠다. 공항으로 가자. 당장 한빈이를 만나러 가자. 미연은 창수의 손에 이끌려 현관으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동시에 오랜 비밀이 드러난 후에 해방감이 교차했다. 창수는 집을 나서기 전 잠시 멈춰 섰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다. 지난 20년 동안 억눌렸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듯했다. 그는 이제 이재호라는 악맥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창수와 미연은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창수는 20년 전의 기억을 되짚었다. 아들의 밝은 얼굴, 해맑은 웃음소리, 그리고 이재호가 자신의 회사에 저질렀던 악행들, 그 모든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아빠로서 아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함께 아내에게 이렇게 큰 짐을 지게 했다는 미안함에 시달렸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것이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인파 속에서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 한빈의 모습과 똑같았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젊은 시절 창수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 창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한빈아, 창수의 목소리가 공항 로비에 울려 퍼졌다. 한빈은 창수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동자는 혼란과 동시에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그는 창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창수는 한빈에게 다가가 그를 끌어안았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안아보는 아들의 품. 한빈은 경직된 몸으로
창수의 품에 안겨 있었다. 아빠. 한빈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미연도 한빈에게 다가가 아들의 손을 붙잡았다. 한빈아. 엄마야. 한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엄마와 아빠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부모의 모습. 그동안 혼자서 겪었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했다. 창수는 아들을 품에 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한빈아, 미안하다. 아빠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한빈은 아빠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동안 짊어졌던 모든 고통과 죄책감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듯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공항의 소음 속에서도 그들의 슬픔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다가왔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재회는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창수는 직감했다. 이재호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을 쫓고 있을 것이었다. 창수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을 위해 홀로 싸워왔던 아내와 함께 그는 이재호에게 복수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었다. 아내의 외도라고 오해했던 그 번호는 사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사랑의 흔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이 진실을 향한 거대한 싸움의 불꽃을 지필 차례였다. 공항 로비의 북적거림 속에서 김창수, 이미연, 그리고 김한빈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슬픔과 그리움, 오해와 회한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한빈의 어깨는 아빠의 품에서 한없이 떨렸고 미연은 아들의 손을 놓지 못했다. 그들의 재회는 기적 같았지만 동시에 깊은 고통에 서막이기도 했다. 한빈은 아빠의 품에서 벗어나 조심스럽게 미연을 바라보았다. 엄마, 아빠는 이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미연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아니, 아빠는 몰랐어. 엄마가 다 숨겼어. 그녀의 고백에 한빈의 눈빛은 더욱 복잡해졌다. 아빠를 속인 엄마에게 대한 실망감, 그리고 혼자서 그 모든 짐을 짊어졌을 엄마에 대한 안타까움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창수는 한빈의 어깨를 다시 잡았다. 아들아, 이제 괜찮다. 아빠는 모든 걸 알게 됐다. 엄마가 왜 그랬는지도, 이재호 그놈이 어떤 짓을 했는지도. 창수의 목소리에는 아들을 향한 깊은 연민과 동시에 이재호를 향한 강렬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한빈은 아빠의 눈빛에서 변치 않는 사랑과 굳건한 믿음을 보았다. 20년 동안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빠가 사실은 자신을 그리워하며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한빈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공항을 벗어나 창수의 집으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한빈은 20년 동안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재호의 협박으로 강제로 한국을 떠나야 했던 순간, 낯선 땅에서 홀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시간들, 그리고 매달 엄마와 주고받았던 짧은 메시지들이 그에게는 유일한 삶의 희망이었다고. 한빈은 자신의 이름이 살인 미수범으로 낙인 찍힌 채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엄마에게도 자신의 행방을 완벽하게 밝히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창수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의 이를 갈았다. 이재호는 자신의 아들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40년이라는 부부의 신뢰까지도 산산조각 내놓았다. 이재호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는 사실은 창수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온갖 불법적인 사업에 손을 대고 있었고, 뒤로는 폭력 조직과도 연계되어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과거 창수의 회사가 파산한 것도 이재호의 조직적인 방해 공작 때문이었다. 이재호는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마 같은 존재였다. 집에 도착하자 창수는 며칠 전 휴대폰에서 발견했던 낯선 번호의 주인이 아들 한빈이라는 사실을 상기했다. 아내 외도라고 오해했던 그 번호가 사실은 피부티의 생존을 알리는 희망의 신호였음을 깨달았다. 그의 가슴속에는 미안함과 함께 아내 미연에 대한 연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지난 20년 동안 홀로 그 엄청난 비밀을 짊어지고 살았던 것이다. 창수는 미연의 손을 잡았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의 마음도 모르고 내가 너무 아팠어. 미안해. 미연은 창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오해의 벽이 허물어지고 비로소 진정한 이해와 용서가 싹 트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한 식탁에 마주 앉았다. 창수는 한빈에게 따뜻한 국을 떠주었고 미연은 한빈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접시에 놓아주었다. 평범한 식탁이었지만 그들에게는 20년 만에 되찾은 기적 같은 시간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창수는 한빈에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한빈아, 아빠는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다. 내 누명을 벗기고 이재회에게 네가 겪었던 고통을 돌려주고 싶어. 한빈은 아빠의 말에 망설였다. 아빠, 이재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너무 강해요. 저 때문에 아빠까지 위험해지는 건 싫어요. 한빈의 얼굴에는 20년 동안 그를 짓눌렀던 공포가 그대로 드러났다. 그러나 창수의 눈빛은 굳건했다. 아들아, 아빠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네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이상 아빠는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다. 아빠는 네가 당했던 고통을 갚아줄 거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고 박서준이 들어섰다. 서준은 창수의 손자이자 가족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는 창수와 미연의 조카 손자였지만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창수 부부의 보살핌 속에서 자랐다. 서준은 창수 부부에게 친아들 같은 존재였다. 서준은 창수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낯선 남자 한빈의 존재에 의아해했다. 할아버지, 이분은 창수는 서준에게 한빈을 소개했다. 서준아, 이 아이가 바로 네 작은 아빠 한빈이다. 살아있었어. 서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한빈을 바라보았다. 20년 전 죽었다고 생각했던 작은 아빠가 눈앞에 서 있다니. 서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한빈에게 다가가 조용히 포옹했다. 작은 아빠 살아계셨군요. 창수는 서준에게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해 주었다. 미연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시지, 한빈의 생존, 그리고 이재호의 추악한 음모까지. 서준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이 굳어갔다. 그는 과거 창수의 회사가 파산했던 일과 이재호의 악행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한빈의 실종과 연관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서준은 명문대 법대생으로 정의감이 강하고 머리가 비상한 젊은이였다. 그는 할아버지와 작은아빠의 억울함을 듣자마자 분노에 휩싸였다. 할아버지,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재호는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가진 지식을 총동원해서 할아버지와 작은 아빠를 도울 거예요. 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의 눈빛은 이태식을 향한 복수심으로 불타는 듯했다. 장수는 서준의 말에 든든함을 느꼈다.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에게는 아내와 아들, 그리고 똑똑하고 정의로운 손자까지 함께하고 있었다. 그날부터 세 남자는 이재호의 악행을 파헤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서준은 법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재호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들을 찾는 데 주력했다. 한빈은 이재호에게 협박당했던 경험을 토대로 이재호의 약점과 그를 둘러싼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장수는 과거 이재호와의 사업관계를 통해 얻었던 정보를 바탕으로 이재호의 금융비리와 관련된 단서들을 찾아 나섰다. 가장 먼저 그들이 노린 것은 이재호의 최측근 중 한 명인 김비서였다. 김비서는 이재호의 모든 불법적인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고 이재호의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김비서는 이재호에게 철저히 통제당하고 있었기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 서준은 김비서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김비서에게는 심각한 도박 빚이 있었고 이재호가 그 약점을 이용해 김비서를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들은 김비서를 미끼로 이재호를 끌어내기로 했다. 서준은 김비서에게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김비서의 도박빚과 이재호의 불법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비서는 깜짝 놀라 서준에게 연락을 취했다. 서준은 김비서에게 이재호의 모든 악행을 폭로하면 그의 도박 빚을 청산해주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김비서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재호의 폭력과 협박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서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김비서는 서준에게 이재호의 비자금 장부와 불법적인 계약서들을 몰래 빼돌려 건네주었다. 그 자료들에는 이재호가 창수의 회사를 파산시키고 한빈을 협박했던 모든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재호가 최근 추진 중인 대규모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사실은 불법적인 자금 세탁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이 모든 것은 이재호를 파멸시킬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들은 증거를 확보하자마자 이재호에게 역공을 가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서준은 이재호가 언론을 장악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언론 대신 직접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재호의 영향력은 검찰 내부에도 미치고 있었다. 그들은 신뢰할 수 있는 검사를 찾아야 했다. 장수는 과거 자신의 회사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중 한 명, 강 검사를 떠올렸다. 강 검사는 당시 이재호의 압력에 굴복했지만 장수에게 개인적으로 미안함을 표했던 인물이었다. 장수는 강 검사를 찾아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강 검사는 장수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충격에 빠졌다. 그는 이재호의 비리를 알고 있었지만 거대한 권력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무능함을 자책했다. 강 검사는 창수에게 서준이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넘겨받았다. 자료들을 검토한 강 검사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강한 결의가 나타났다. 이재호, 이놈은 여기서 끝장낼 겁니다. 제가 이 사건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밝혀내겠습니다. 하지만 이재호는 이미 자신을 향한 위협을 감지하고 있었다. 김 비서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재호는 격분하여 김 비서를 찾아 나섰다. 김 비서는 서준의 도움으로 안전한 곳에 숨어 있었지만
이재호는 그의 행방을 집요하게 추적했다. 이재호는 또한 창수와 한빈에게도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내 놈들이 내게 덤비면 내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 내 놈들의 목숨을 끊어 놓을 것이다. 이재호의 협박은 섬뜩했고 창수 가족은 긴장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다. 어느 날 밤, 창수와 미연, 한빈, 서준이 모두 모여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집안에 전기가 나갔다. 어둠 속에서 창수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잠시 후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덩치 큰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이재호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창수 가족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 빌어먹을 놈들 감히 날 배신해. 너희 모두 오늘 여기서 죽을 것이다. 이재호의 오른팔 격인 남자가 소리쳤다. 창수는 가족을 보호하듯 그들 앞에 나섰다. 한빈은 아빠 옆에 서서 싸울 준비를 했다. 서준은 재빨리 미연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다. 싸움이 시작되었다. 창수는 늙은 몸이었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강한 의지로 남자들에게 맞섰다. 한빈은 20년 동안 쌓인 분노를 표출하듯 거칠게 싸웠다. 서준은 미연을 보호하면서도 남자들에게 대항했다. 그러나 이재호의 부하들은 수적으로 우세했다. 그들은 창수와 한빈을 압박했다. 창수는 팔을 붙잡혀 바닥으로 내팽개쳐졌고 한빈은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위험에 처했다. 미연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아들과 남편을 지키기 위해 소리쳤다. 제발 우리 가족을 건드리지 마세요. 그때 집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강 검사가 창수 가족의 위협을 감지하고 경찰을 이끌고 온 것이다. 경찰들이 들이닥치자 이재호의 부하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경찰들에게 제압되어 수갑이 채워졌다. 강 검사는 창수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김창수 씨, 이제 괜찮습니다. 이재호는 더 이상 당신 가족을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창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가족 모두 무사했다. 한빈은 아빠의 품에 안겨 안심한 듯 눈을 감았다. 미연은 남편과 아들을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재호의 그림자는 마침내 그들의 삶에서 사라질 것이었다. 창수는 이제 이재호와의 최종 대결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자 끝을 낼 시간이었다. 아내 외도라는 오해로 시작된 이 긴 싸움은 이제 가족의 사랑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성전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밤의 정막을 찢고 울려 퍼진 사이렌 소리는 이재호의 부하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었다. 김창수의 집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경찰의 신속한 개입 덕분에 더 이상의 피해는 없었다. 강 검사의 지휘 아래 이재호의 부하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창수 가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창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재호는 여전히 자유롭고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가족의 삶을 옥죄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집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부서진 현관문은 임시로 수리되었고 창수 가족은 둘러앉아 아침 식사를 했다. 미연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했지만 한빈과 서준은 어젯밤의 전투에서 얻은 묘한 전우회로 더욱 똘똘 뭉쳐 보였다. 창수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굳건한 결의를 다졌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고 이재호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강 검사가 창수를 찾아왔다. 그는
어젯밤의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이재호의 검거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다. 이재호는 지금 우리에게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숨통을 끊을 결정적인 증거는 저희 손에 있습니다. 김비서의 증언과 서중군이 확보한 자료들이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겁니다. 강 검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창수는 강 검색에 물었다. 이재호는 왜 그렇게까지 우리 가족을 괴롭히는 겁니까? 단순히 회사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 검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이재회에게도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재호의 아버지는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했는데 당시 김창수 씨의 아버님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재호의 아버지는 과도한 투기로 회사를 망하게 했고 그 모든 원인을 김창수 씨의 아버님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재호는 어릴 때부터 그 원한을 품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의 아버지, 그리고 당신, 그리고 한빈 군까지 3대에 걸쳐 복수하려 했던 겁니다. 창수는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단지 아버지의 사업 때문에 3대에 걸친 복수의 대상이 되었다니. 이재호의 비뚤어진 복수심은 상상 이상으로 잔혹하고 집요했다. 창수는 이제 이 싸움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이재호의 비뚤어진 복수심을 끊어내는 정의의 싸움임을 깨달았다. 강 검사는 이어서 말했다. 이재호는 지금 자신이 운영하는 비밀 아지트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그곳에서 중요한 증거들을 인멸하고 도피 자금을 마련하려 할 겁니다. 저희는 그 아지트를 급습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과 무장한 경호원들로 둘러싸여 있을 겁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창수는 강 검색에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강 검사는 위험하다며 창수를 말렸지만 창수의 눈빛은 단호했다. 제 아들과 아내의 삶을 짓밟은 자입니다. 제 손으로 그를 붙잡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빈이에게 아빠로서 떳떳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강 검사는 창수의 굳은 의지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작전을 준비하는 동안 창수 가족은 더욱 똘똘 뭉쳤다. 미연은 창수의 옷을 다려주고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그의 기력을 북돋아 주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남편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한빈은 아빠의 곁에서 작전 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2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며 얻은 생존 기술과 위기 대처 능력은 이 작전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었다. 서준은 이재호의 아지트, 내부 구조와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작전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했다. 김비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이재호의 아지트, 내부 구조와 경호원들의 배치, 그리고 이재호가 숨겨둔 비밀 공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김비서는 이재호가 아지트 깊숙한 곳에 자신의 모든 불법적인 사업 자료를 숨겨두었다고 증언했다. 그것이야말로 이재호를 완전히 파멸시킬 결정적인 증거였다. 김비서는 이재호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에 불타올랐다. 그는 서준에게 이재호는 제가 입은 모든 고통을 똑같이 돌려받아야 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작전 당일 밤 창수와 강 검사 그리고 그의 동료들은 이재호의 비밀 아지트로 향했다. 아지트는 낡은 창고 건물처럼 위장되어 있었지만 내부는 첨단 보안 시스템과
무장한 경호원들로 가득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그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김민준의 동료들인 특수팀이 먼저 침투하여 외부 경호원들을 제압하고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 내부로 진입하자마자 그들은 무장한 경호원들과 맞닥뜨렸다. 총격전이 벌어졌고 아지트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 검사와 그의 동료들은 능숙하게 경호원들을 제압해 나갔다. 창수는 권총을 들고 그들 뒤를 따랐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들과 아내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창수는 김비서가 알려준 정보를 토대로 이재호가 숨어있을 만한 곳을 찾아 이동했다. 아지트 깊숙한 곳, 낡은 철문으로 잠긴 방 앞에서 창수는 걸음을 멈췄다. 문틈으로 희미하게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창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이재호가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수많은 서류들과 돈뭉치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그는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지우고 있었다. 이재호는 창수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광기 어린 분노가 서려 있었다. 김창수 내놈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재호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창수에게 달려들었다. 창수는 몸을 피하며 이재호의 팔을 잡았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다. 창수는 늙은 몸이었지만 가족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이재호를 압박했다. 이재호는 창수에게 칼을 휘두르며 위협했다. 내 놈이 감히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나는 네 아비의 모든 것을 빼앗았고 네 아들의 인생을 파괴했다. 내 놈 또한 여기서 끝날 것이다. 이재호의 광기 어린 외침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창수는 이재호의 칼날을 피하며 그의 팔을 비틀었다.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창수는 이재호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내 놈의 죄는 여기서 끝이다. 이재호 내가 내 아들을 파괴하고 우리 가족에게 고통을 준 모든 것을 똑같이 돌려받을 것이다. 창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분하고 단호했다. 이재호는 창수의 눈빛에서 과거 자신의 아버지를 파멸시켰던 창수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발버둥 쳤지만 창수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때 강 검사와 그의 동료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재호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이재호는 저항했지만 그의 몸은 이미 창수와의 싸움으로 지쳐 있었다. 강 검사는 이재호의 노트북과 서류들을 압수했다. 그것이야말로 이재호의 모든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이재호는 체포되어 끌려가는 와중에도 창수를 향해 이를 갈았다. 김창수 내놈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두고 봐라. 이재호의 섬뜩한 외침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창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다. 아지트의 모든 증거들이 확보되고 이재호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의 모든 불법적인 사업은 중단되었고 그는 막대한 벌금과 함께 오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의 명성과 재산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창수는 이재호의 몰락을 지켜보며 정의가 승리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이재호의 체포 소식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20년 전 김한빈 실종 사건의 진실도 함께 세상에 알려졌다. 김한빈은
살인 미수범이 아니라 이재호의 악행에 희생된 무고한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여론은 들끓었고 한빈은 무고함을 인정받았다. 그의 누명은 벗겨졌고 20년 만에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창수 가족은 서로에게 큰 의지가 되었다. 창수는 아내 미연에게 지난 20년 동안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내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미연은 창수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다. 한빈은 아빠와 엄마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그는 자신의 누명을 벗겨주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부모님에게 깊은 사랑을 느꼈다. 서준은 할아버지와 작은 아빠를 도우며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는 법조인의 꿈을 더욱 확고히 다지게 되었다. 창수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40년 결혼 생활 중 아내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낯선 전화번호가 불러온 충격과 혼란은 결국 가족의 깊은 사랑과 진실을 향한 굳건한 여정으로 이어졌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아내와 아들, 손자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었다. 창수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빛이 가득 차올랐다. 김한빈의 누명이 벗겨진 날, 법원 앞은 취재진과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20년 만에 살인 미수범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한빈은 김창수와 이미연 그리고 박서준의 손을 잡고 벅찬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은 한빈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창수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미연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안도감이 뒤섞여 흘러내렸다. 저는 20년 동안 죄인처럼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비로소 제가 자유로워졌음을 느낍니다. 모든 진실을 밝혀주신 아빠와 엄마, 그리고 서준이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굳건한 의지와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의 발언은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송출되었고 수많은 시청자들은 한빈의 사연에 깊이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재호의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김 비서의 결정적인 증언과 서준이 확보한 증거 자료들, 그리고 이재호가 창수 가족에게 저질렀던 모든 악행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이재호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려 했지만 증거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여론의 비난은 거셌고 결국 이재호는 살인교사, 사기, 협박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선우그룹은 이재호의 범죄로 인해 주가가 폭락했고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다. 이재호의 거대한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창수는 이재호의 몰락을 지켜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그의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과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창수는 후회하지 않았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한빈은 무죄를 선고받은 후 가장 먼저 아빠 창수에게 찾아가 깊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아빠, 제가 어릴 적 철없이 행동해서 아빠에게 큰 짐을 지워드렸습니다. 제가 아빠를 힘들게 했습니다.
한빈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떨렸다. 창수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니다. 아들아, 네 잘못이 아니다. 모든 것은 이재호 그 악마의 짓이었다. 네가 무사히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아빠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창수의 눈에서는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용서가 담긴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연도 한빈에게 다가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한빈아, 엄마도 미안하다. 너에게 모든 짐을 지우고 아빠에게도 진실을 숨겨서 엄마가 너무 무서웠어. 미연은 흐느끼며 아들의 얼굴을 쓸어내렸다. 한빈은 엄마의 손을 꽉 잡았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가 저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요. 이제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모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억눌렸던 모든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다. 박서준은 할아버지와 작은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법률 지식은 이재호의 범죄를 입증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서준은 이 사건을 통해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다. 그는 이제 로펌에 취직하는 대신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서준의 가족들은 그의 결정에 박수를 보냈다.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다. 따뜻한 국물과 맛있는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창수는 밥을 먹는 동안 한빈의 얼굴을 몇 번이고 바라보았다. 살아있는 아들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 미연은 남편과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온이 찾아온 듯했다. 서준은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창수는 미연의 휴대폰에서 한빈의 연락처를 발견했던 순간의 충격과 오해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솔직히 처음에는 당신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줄 알았어. 배신감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 그런데 엄마라는 메시지를 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더군. 창수의 말에 미연은 다시 한번 미안함에 고개를 숙였다. 한빈과 서준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감탄했다. 그때 미연이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다. 상자 안에는 한빈의 어릴 적 사진들과 함께 낡은 편지들이 들어있었다. 미연이 한빈에게 보냈지만 주소 불명으로 되돌아왔던 편지들이었다. 미연은 그 편지들을 버리지 못하고 20년 동안 고이 간직하고 있었다. 한빈은 편지를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다. 엄마의 애끓는 마음과 아들을 향한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한빈은 눈물을 흘리며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 편지들이 저를 살렸어요.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해줬어요. 창수는 미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여보, 이제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편안하게 살아갑시다. 우리에게는 한빈이가 있고 서준이가 있고 그리고 당신과 내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미연은 창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한 사랑과 희망으로 빛났다. 한빈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준비를 했다.
그는 과거 자신이 꿈꿨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한빈은 잃어버렸던 시간을 채워나가기 위해 노력했다. 김창수와 이미연은 평온한 노년의 삶을 되찾았다. 그들은 매일 아침 함께 텃밭을 가꾸고 따뜻한 차를 마셨다. 가끔은 젊은 시절을 추억하며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다. 그들의 사랑은 40년이라는 세월과 거대한 시련을 거쳐 더욱 단단하고 깊어졌다. 아내 휴대폰에서 발견한 낯선 번호가 불러온 파문은 결국 그들의 가족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들의 집은 다시금 행복과 웃음이 가득한 곳이 되었다. 특히 주말이면 한빈과 서준이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다. 창수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의 삶은 모든 것을 잃었던 절망의 순간에서 모든 것을 되찾은 희망의 순간으로 변화했다. 이재호 사건 이후 강 검사는 승진하여 중요한 부서의 책임자가 되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권력의 부패에 맞서는 정의로운 검사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종종 창수에게 연락하여 안부를 묻고 한빈의 새로운 삶을 응원했다. 김비서는 서준의 도움으로 도박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곳에서 평범한 삶을 시작했다. 그는 이재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유를 찾았다. 창수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의 용기와 굳건한 정신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그는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의 선행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창수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사람들과 나누며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이재호의 몰락은 단순한 한 기업가의 파멸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부패에 사슬이 끊어지고 왜곡되었던 진실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언론은 연일 이재호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그와 얽혔던 정치인들과 경제계 인사들의 비리가 줄줄이 밝혀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고 사회는 일대 혼란을 겪었지만 이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었다. 김창수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정의의 승리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깊은 허탈감도 느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그에게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앗아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창수는 과거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아내 이미연, 아들 김한빈, 그리고 손자 박서준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그들의 삶은 이재호 사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 한빈은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았다. 그는 이제 김창수의 자랑스러운 아들로 그리고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았다. 그는 자신의 누명을 벗겨준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함을 느끼며 새로운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불태웠다. 한빈은 가장 먼저 미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엄마, 제가 철없이 행동해서 엄마에게 너무 큰 짐을 지워드렸어요. 엄마가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지 제가 너무 불효했습니다. 한빈의 눈에서는 죄책감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연은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주었다. 아니다. 아들아, 네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제는 괜찮아.
우리 함께 있으니까. 모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억눌렸던 슬픔과 회한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다. 창수는 미연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했다. 여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당신의 마음도 모르고 당신을 의심했으니 당신이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을지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창수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미안함과 후회로 가득했다. 미연은 창수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에요. 여보, 내가 당신에게 진실을 숨겼으니 당신이 오해하는 것은 당연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으니 우리 다시 시작해요.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서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살아요. 그들의 대화는 40년 결혼 생활 동안 쌓였던 오해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뜨렸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박서준은 이 사건을 통해 법률가로서의 자신의 소명을 더욱 확고히 다졌다. 그는 대형 로펌의 스카우트 제의를 모두 거절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무료 변론을 하는 작은 법률 사무소에 합류했다. 할아버지, 작은 아빠처럼 억울한 사람들이 더는 생기지 않도록 제가 가진 지식과 능력을 모두 쏟아부을 거예요. 서준의 눈빛은 정의감으로 불타올랐다. 창수는 그런 서준의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한빈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교육의 기회를 되찾기 위해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그는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하고 대학 입시를 준비했다. 그의 목표는 환경공학과에 진학하여 아빠의 뜻을 이어받는 것이었다. 가족들은 한빈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창수는 한빈에게 아빠의 오래된 연구 노트와 책들을 건네주었다. 한빈은 아빠의 흔적이 담긴 책들을 읽으며 깊은 영감을 받았다. 창수와 미연은 평온한 노년의 삶을 되찾았다. 매일 아침 함께 텃밭을 가꾸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아들의 생존을 숨기기 위해 긴장하지 않아도 되었다. 오히려 한빈이 주말마다 집에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 미연은 한빈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했고 창수는 한빈에게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빈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어느 날 창수는 미연의 휴대폰을 들고 있는 한빈을 보았다. 한빈은 그 번호로 자신의 엄마에게 수많은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다. 이제 그 번호는 더 이상 미연의 비밀스러운 전화번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의 사랑과 재회를 상징하는 희망의 번호였다. 창수는 그 번호를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했다. 우리 가족 사랑 한빈, 창수 부부는 이재호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잊지 않았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주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법,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창수는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약자들을 돕는 데 앞장섰다. 그는 자신의 연금 일부를 계속해서 아동보호센터에 기부했고 이제는 미영과 함께 그 센터를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사랑을 전했다. 그의 선행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는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다. 한빈은 대학에 합격했다. 그는
아빠의 전공이었던 환경공학을 공부하며 아빠가 꿈꿨던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한빈은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연구실로 향했고 밤늦게까지 연구에 매진했다. 그의 열정은 아빠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다. 한빈은 자신이 이재호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아빠의 유산을 이어받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서준은 변호사로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을 돕고 부패한 권력에 맞서 싸웠다. 그의 변론은 날카롭고 정의로웠으며 그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큰 기여를 했다. 서준은 자신의 성공이 할아버지와 작은아빠의 용기 덕분이라고 믿었다. 그는 가족이야말로 자신에게 가장 큰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다. 창수 가족의 이야기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찾아내고 서로를 용서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들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행복한 가족이 되었다. 그들의 집에는 늘 웃음꽃이 피었고 사랑과 온기가 가득했다. 창수는 매일 아침 텃밭을 가꾸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여보, 한빈아, 서준아, 고맙다. 너희가 있어서 아빠는 행복하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미연은 이제 더 이상 휴대폰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한빈과 주고받았던 모든 메시지를 창수에게 보여주었고 창수는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미연이 홀로 겪었을 고통을 다시 한번 헤아렸다. 그 메시지들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꺼지지 않던 엄마의 사랑과 희망의 불꽃이었다. 창수는 미연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여보,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여. 내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어. 미연은 창수의 말에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했다. 가을이 깊어지고 창수의 텃밭에는 알록달록한 채소들이 탐스럽게 여물었다. 창수는 미연과 함께 수확한 채소들을 들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한빈은 대학 생활에 적응하며 학업에 열중했고 서준은 자신의 꿈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다. 그들의 삶은 마치 가을 하늘처럼 맑고 투명했다. 40년 결혼 생활 중 아내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낯선 전화번호가 불러온 폭풍은 이제 그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따뜻한 바람이 되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김창수와 이미연 부부의 집 마당에는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였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평온과 행복이 가득했다. 40년 결혼 생활 중 아내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낯선 전화번호가 불러온 폭풍은 이제 그들의 삶을 더욱 견고하고 빛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사랑의 깊이를 깨달았다. 김창수는 이제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정성껏 텃밭을 가꾸고 수확한 채소들을 이웃들과 나누며 소소한 행복을 찾았다. 그의 손자 박서준은 이제 어엿한 인권 변호사가 되어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서준의 법률사무소는 항상 어려운 이웃들로 북적였고 그는 정의로운 변론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창수는
그런 서준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서준은 창수에게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가르쳐준 사람이었다. 아들 김한빈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과학자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명문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며 아버지가 꿈꿨던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몰두했다. 한빈은 아버지가 남긴 연구 노트와 논문들을 밤새도록 읽고 또 읽었다. 그의 열정은 이재호 사건으로 인해 억압받았던 20년의 세월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불타올랐다. 한빈은 아버지의 연구를 더욱 발전시켜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다. 그는 이재호의 악행으로 인해 오염될 뻔했던 아버지의 기술을 정화시키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빛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미연은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녀는 창수와 한빈, 서준의 사랑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았다. 그녀는 매주 아동보호센터를 찾아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을 전했다. 그녀의 손길은 아이들에게 엄마의 품처럼 따뜻했고 아이들은 그녀를 이모라 부르며 따랐다. 미연은 자신의 지난날의 죄책감을 선행으로 갚아나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다. 창수와 미연은 매년 봄 아들의 묘를 찾아갔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옆에 나란히 안장된 보미의 묘도 함께 찾았다. 보미는 창수 가족에게 단순한 개 이상의 존재였다. 아들 한빈의 생존을 알리고 창수에게 진실을 향한 용기를 주었던 특별한 존재였다. 창수는 보미의 묘비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보미야, 네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졌어. 정말 고맙다. 미연도 보미의 묘에 꽃을 놓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어느덧 창수와 미연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50년을 훌쩍 넘겼지만 그들의 사랑은 변함없이 깊었다. 그들은 젊은 시절의 연애 이야기, 한빈의 어린 시절 이야기, 그리고 이재호 사건을 겪으며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회상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그들의 삶은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와 같았다. 수많은 오해와 고통 속에서도 결국 사랑과 진실로 모든 것을 극복해낸 이야기 창수 부부는 사회의 모범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여러 번 소개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저희 부부의 삶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창수는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다. 미연은 창수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시간이 흘러 한빈은 아버지 김창수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목적은 아버지의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보급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다. 서준은 재단의 법률 자문을 맡았고 미연은 재단의 봉사활동을 총괄했다. 김창수 재단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성장해 나갔다. 그들의 가족은 이제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창수의 삶은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로웠다. 그는 잠들듯이 눈을 감았고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떠 있었다. 미연은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했던 50년의 세월, 그리고 그들이 함께 극복했던 모든 시련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아내의 휴대폰 속 낯선 전화번호였다는 것을 미연은
창수와 한빈, 서준과 함께 남은 삶을 살아나갔다. 그녀는 여전히 아침마다 텃밭을 가꾸고 따뜻한 차를 마셨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다. 그녀의 집은 여전히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창수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때로는 사소한 오해가 거대한 진실을 숨기고 있을 수 있으며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요.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따뜻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감동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